격렬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전일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요경주만큼은 좀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하고 노조가 아닌 파업하고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최래선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전일 때려서 시속감이 괜찮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태양을 활약해 나가면서 승부거래 조절해 나가거나 최래선의 뒷자리를 김원정이 물고 가게 된다면야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정태양과 최래선은 노조하고 노조가 아닌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정태양이 김민호라든지 박승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타이밍 기다리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3경주도 조용한하고 정춘교의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득점은 정춘교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낙차 후 출전이기 때문에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조용한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이틀 정춘교도 막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조용한이 월등하죠. 두 선수가 탈만 나선다면 수도권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춘교보다는 조용한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얼마 전에 1월달이었었죠. 강진남의 선행을 정춘교가 활약해 나갔어요.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었는데, 박일호가 흥미껏 막혀 나간다면 조용한 힘 한번 못 써보고 노조 선수들에게 의해서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지엘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팀 선배인 김용모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교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어요. 원신제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류지엘이 김용모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김용모가 앞장 금요경주처럼 힘을 써서 류지엘이 몰고 가거나 류지엘이 힘을 써서 김용모를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류지엘의 다리 상태, 몸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김용모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류지엘도 본인의 실속을 챙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반 입상 많은 전 영규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 임채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정종교냐 금요경주 때처럼 정종교에게 양보받을 신은섭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최근 들어서 연승행진 이어나가고 있죠. 정종진의 연승을 깨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선배 류지엘까지 버려나가면서 신은섭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은섭도 요즘 몸 상태 많이 살아났죠. 죽쓰다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신은섭,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종규와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신은섭을 좀 더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죠. 전원규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원규가 내선에서 긁어버린다면 임채빈 연승 깨질 수 있다는 점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래선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때렸는데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출전이라는 점, 노조 선수라는 점에서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 그래도 최래선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최래선 인정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태양도 최래선 인정하고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래선이 정태양이 때립니다. 최래선이 몰고 가요. 시속감은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뒤는 김원정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개인적인 친분도 갖고 있는 두 선수, 2살 터울이기 때문에 3살 터울이죠. 3살 터울이기 때문에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을 상대로 최래선이 세게만 나가준다면 김원정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최래선이 인정받는다면 2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 2번하고 1번 연합 가능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1호 경주만큼은 정태양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박승민도 힘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태양이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이 3번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일하고 2, 3이에요. 2, 3하고 2일인데 김원정이 직선에서 추이빨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2번, 3번 차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태양이 박승민을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김민호가 앞에 있어요. 6번, 7번, 3번 수로 자리 잡고 2번, 1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호가 끌어내가지고 2번을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승민이 때리고 정태양이 박승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23기 동기생들이라는 점, 노조가 아닌 동서울과 세종과 동서울팀 선수들이라는 점, 여기에 김포티까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조가 아닌 선수들,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최래선이 고전할 수도 있다.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3번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3번 머리에 박승민하고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은 김민호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습작전으로 얼마 전에도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김민호 이변을 만들어냈었다는 점, 몇 달 전에 2번, 3번과 7번, 3번과 6번은 노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편성 자체 전일 최래선 때리는 거 보니까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냈습니다. 김원정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했을 때 2번, 3번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춘교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조용한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춘교가 낙차후 출전했었죠. 연이틀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의 저력 무시할 수 없어요. 과연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계양과 동서울팀 선수들이라는 이라는 점에서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춘교 입장에서는 자력형 선수가 아니라 기껏 해봐야 마크 추평 선수인데 강진남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진남의 서생이라고 한다면 강진남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때려봐야 11초 때 한 4나 5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춘교가 3번을 앞에다 두고 몰고 가게 된다면 그 뒤에 조용한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선에서 다 따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조용한의 저력을 한번 먼저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더군다나 강진남하고 조용한이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좀 6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정춘교하고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1번의 연합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강진남이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노조와 노조 아닌 선수 떠나서 조용한 앞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조용한은 철저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과 3번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번이 더 세다고 봐요. 6번, 1번입니다. 복승까지 6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하고 정춘교 1월 달이었어요. 강진남이 때리고 정춘교가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면서 두 선수가 배당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났죠. 3번이 때립니다. 정춘교가 몰고 가요. 박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노조 아닌 조용한 취평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를 한꺼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일호가 또 몸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4번을 계속해서 괴롭혀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정춘교가 또다시 강진남하게 나가서 취평 나가는 작전이 나올 수 있어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박일호가 들어가는 1번과 4번 정도는 6번하고 1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대결이라고 해도 전 조용한이 세다고 봅니다. 경주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낙차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6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친구입니다. 6번, 3번 차선으로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류재열 전일 머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재원의 견제에 밀려나다 보니까 2차게 만족했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조지훈에게 점수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경주 때는 또 임채빈이 챙겨주지 않고 류재열을 또 동강내고 넘어서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쉬움을 남겼었던 류재열이었습니다. 지난 회차, 직전 회차의 부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1호 경주 때도 직선에서 차 가볍게 나왔었다는 점에서 금일도 류재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편성이 좋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수성팀 선배 김용모가 있어요. 과연 류지열이 김용모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임채빈이 김용모를 만났는데 김용모가 김용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쫓아가지 못하면서 차결에 밀려났었고, 임채빈에게 류지열은 또 활약만 당하고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었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연합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김용모 작전이 참 어중간합니다. 때려도 금요경주 때 11초 때 한 4대 나왔었는데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려서 류지열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미권에서 전용규가 있고 원신재가 있어요. 11초 때 4로 버텨내긴 버겁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류지열이 달고 김용모를 후미권에다 챙겨주는 작전도 상당히 버겁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류지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챙겨나가긴 좀 버겁다고 봐요. 아무래도 전영규가 류지열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입상 경험 상당히 많아요. 김용모가 때리고 류지열이 마카에 나가줘요. 좀 전영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고, 그 뒤에 원신재라든지 원신재가 끌어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4번의 연합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지열도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김용모를 달고 힘을 써서 동반 입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류지열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보란듯이 임채빈한테 나는 수성팀 선배를 만나건 팀 동료를 만나건 확실하게 챙겨 나간다라는 것을 임채빈에게 좀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류지열이 김용모를 챙겨주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7번과 1번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반대로 류지열이 또다시 좀 김용모 신경 쓰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 원신재가 상당히 강해요. 얼마 전에도 원신재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재미를 봤어요. 이번 편성도 이승철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김태환이 힘을 쓰게 된다면 원신재가 이대로 활약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원신재의 이승철, 원신재의 김태환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고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6번하고 5번이나 6번하고 3번 정도는 류지열이 김용모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전용규 신경 쓰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6번, 3번, 6번, 5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류지열 컨디션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점, 전용규와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확실하게 임채빈에게 각인시켜줘야죠. 나는 수성팀 선배든 후배든 챙겨 나갈 수 있다. 7번과 1번 정도는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임채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진의 연승행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임채빈, 편성도 괜찮아요. 임채빈의 도움을 받았었던 선수들이 질비하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팀 정종교, 정재원이 있어요. 김형환까지 김포팀이라는 점. 동설팀은 전원규하고 신은섭입니다. 조주현은 또 세종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인데 전원규하고는 또 23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후차권에서는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빈이 경주 보면 득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본인의 연승을 챙겨 나가다 보니까 팀 동료 챙겨 나가기보다는 득점 높은 선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은섭이 금요경주 때 후미권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정규에게 자리를 좀 받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신은섭이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신은섭 오면 신은섭에게 자리 양보를 사는 선수들 즐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편안하게 신은섭 달고 때리면 신은섭도 굳이 넘어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쫓아가는, 신은섭을 병주 태워서 몸싸움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은섭이 몸싸움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선수를
끌어내서 몸싸움을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채빈의 뒤를 신은섭이 막혀 나간다면 신은섭을 몸싸움으로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교가 금요 경주 때는 신은섭에게 양보를 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임채빈하고 정종교 궁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결승전에서도 정종교를 챙겨나가면서 동반 입상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종교 얼마 전에는 때려서 결승전에서 머리까지 쳤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타협점 찾아 나가는 경주 펼쳐나가고 있어요. 연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은섭이 유리할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라는 점, 1번하고 2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에서 한번 임채빈 언젠가는 좀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당의 빌미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편성에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배당을 만들어낼 만한 선수가 바로 3번 전원규입니다. 금요경주 때도 전일도 전원규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정종규가 넘어서기 버겁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전원규의 정종규로 들어왔었죠. 토요일날 또 금요경주 때도 정재원이 전원기를 막혀 나갔는데 전원기 시속이 10초 대 8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재원도 막해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전원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혼자 외선에서 날아와서 머리까지 쳤었던 전원규. 임채빈이 간을 봅니다. 간을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지현의 선행을 전원규가 몰고 가고 임채빈이 이렇게 달라붙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원규가 힘을 썼을 때 임채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전원규 머리에 임채빈이라든지 전원규 머리에 신은섭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임채빈 한번 부러져야죠. 부러지게 된다면 컨디션 좋은 전원규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일하고 36은 전원규 놓고 한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월등해요. 임채빈만 바라보는 선수들이 많죠. 임채빈의 도움을 받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은섭하고 정종교 중에서는 신은섭 쪽에 신은섭 컨디션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 신은섭을 몸싸움으로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어요. 신은섭이 몸싸움을 밀어낼 수 있는 선수는 있어도 몸싸움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을 주력으로 1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신 다음에 저의 설명까지 함께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력 경주는 선발급은 무난할 것 같고 우수급은 좀 까다롭습니다. 특성급 초반부도 어렵게 짜여졌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